1968년 봄 평택의 작은 마을입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기와집 몇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마당에 빨래줄이 늘어진 낡은 목조가옥에서 김은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13살 은희는 아침마다 마당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는 팔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면 어머니는 이미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야, 학교 갔다 와서 동생들 밥 챙겨줘.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바빴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을 고치고 만드는 일로 근근히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버지는 시외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없는 집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에게는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23의 장남, 20살의 차남, 18배 삼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은희는 오빠들을 따랐습니다. 함께 개울가에서 놀고 나무에 오르며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남 오빠가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은희야, 잠깐만.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지? 협박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방은 더 이상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은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응. 아니, 괜찮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희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니?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야. 오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은 모두 오빠들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집안에서는 오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 그 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희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매일 밤 뜨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두울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들판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봄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또다시 그 침묵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끝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968년 봄 13살 은희의 세계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가슴속에 쌓여갔고 그 무게는 어린 소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겨울, 은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은희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윽. 신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차로 급히 읍내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은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지. 의사는 은희를 진찰한 뒤 오랫동안 기록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비비고 발을 구르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진료실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애 엄마입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희의 기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떡해요? 그냥 기운이 없어서.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학대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정확히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건 제가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은희는 방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거리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여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장기간 학대 흔적이 있대요. 학대! 누가? 아버지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장남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 은희한테 뭐 한 거 있나? 장남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눈 똑바로 뜨고 대답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남과 삼남도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은희 병원 갔다 왔다.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어. 너희 셋 정직하게 말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장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주방 문턱에 섰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다가가려 했지만 은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은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말해봐라, 은희야.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은희를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은희야, 괜찮아. 천천히 말해.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그 한마디가 터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희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참았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목 놓아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오빠들이 계속 어머니가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느꼈습니다. 뼈만 남은 등과 떨리는 어깨를 안고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는 오빠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숙였고 차남과 삼남은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 있대? 경찰차가 왔더라고. 새 오빠는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가족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날 아버지가 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요? 여기선 못 살겠다. 새로 시작하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평택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들판, 개울, 학교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봄 서울행 버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택의 들판이 점점 작아지고 익숙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석 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고 창밖만 보았습니다. 은희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울은 소문으로만 듣던 곳이었습니다. 크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날 모르겠지? 그 생각이 은희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안쪽에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2채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얇았고 옆집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가톨릭 계열 여중에 편입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처음 학교에 갔던 날 복도는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말을 썼고 은희의 평택 사투리는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평택이요. 평택? 거기 어디야?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였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실 한 구석에서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은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은희는 울며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은희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희가 급식실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숙이야. 너 전화 보내지. 네. 은희예요. 은희야, 나랑 같이 밥 먹자.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정숙이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너 말 진짜 없다. 왜 그래? 그냥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말 없었어.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정숙이는 자기 반찬을 은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은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이는 매일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점 은희도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 왜 서울로 왔어? 그냥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요. 힘들지? 낯선 데 와서.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부산에서 왔거든. 처음엔 서울말도 못 알아들었어. 정숙이가 웃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수녀님 한 분이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상담실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저요? 응. 새 학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 수녀님이랑 얘기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은희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무서운 곳 아니야.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렴 은희야. 수녀님은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곳이야.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 못해요.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수녀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아. 내가 원할 때 말하면 돼.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녀님은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실에 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녀님, 저 평택에서 일이 있었어요. 수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돼.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야기를, 병원 이야기를, 거실에서 울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녀님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너는 보호받아야 했던 아이였어. 그 말이 은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은희는 자신을 탓해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수녀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피해자야.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희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온 후 어머니는 조금씩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은희야, 네,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너무 바빴다고 힘들었다고. 변명만 했어.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평택집, 닫힌 방문, 오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꿈이야. 하지만 은희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때가 생각나요. 잊고 싶은데 안 지워져요. 어머니는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엄마가 곁에 있을게. 은희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기와 점심을 먹고 수녀님과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은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은희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넓었습니다. 나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975년 봄, 은희는 교육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강의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동발달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13세, 사춘기 초기. 정서적 안정과 보호가 필수적인 시기. 은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도 그때 아이였구나.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동기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지와 치료가 있다면 회복 가능합니다. 은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복 가능. 그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 네, 다 봤어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다 대출됐더라고요. 네, 가져가세요. 남학생은 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같은 과 3학년이에요. 은희예요.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 씨,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매일 여기 계시던데.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공부하다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도서관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깨끗했습니다. 네, 좋아요. 학교 앞 다방에 갔습니다. 민수는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은희 씨는 뭐 드실래요? 커피요. 설탕 많이요, 적게요? 적게요. 민수가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은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사람 많아. 도망갈 수도 있어. 민수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은희 씨 교사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죠?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켜준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은희를 편하게 했습니다. 지켜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몇 주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 저랑 사귈 수 있을까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는 은희 씨가 좋아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민수 씨 좋아요. 근데 근데 저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은희 씨가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와의 시간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은희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가족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잡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은희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 응? 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가족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렸을 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특히 남자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화 안 나요? 왜 화가 나요? 제가 이상하잖아요. 민수가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 씨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무서울 수 있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공부하고 꿈꾸고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은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 오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건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범죄였습니다. 나는 아이였고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파괴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잘못은 당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파괴하지 못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김은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은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낼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더 당당해 보여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오빠들한테? 보냈어요? 아니요. 아직은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은희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손을 잡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1975년 가을, 은희는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장난스럽고 순수했습니다. 한 아이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은희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지키고 싶어. 지켜요? 뭐로부터요? 나쁜 것들로부터. 아프지 않게. 아이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은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나처럼 아파하는 아이가 없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세면대 위에서 편지를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어.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2살 교사가 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2024년 가을, 은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70살이 된 손은 주름졌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희 할머니의 이야기에 새 영상을 올릴 준비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 할머니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요. 화면 속 은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968년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택 마을 이야기를, 오빠들 이야기를, 침묵의 세월을 말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6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은 30분이 넘었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끝내 걸어 나오면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녹화를 끝내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업로드 중 표시가 떴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그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이제 말했지? 엄마, 계속 사랑해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 세 자녀, 7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은희는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은희야. 네, 엄마.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수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은희는 초등학교 발령을 기다렸습니다. 은희야, 우리 잘 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1980년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은희는 아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아프지 않게. 아기의 작은 손을 보며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집을요. 1982년 은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담임을 맡은 날 교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김은희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를 지켜줄게. 그날부터 30년간 은희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힘든 아이가 보이면 따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멍이 든 아이가 있으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에서 괜찮니? 어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희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필요하면 신고했습니다.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은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보세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보이더라고요.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983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은희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잘 키울게. 아프지 않게. 1987년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아들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은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늘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좋은 엄마야. 그럴까요? 응.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해 보여.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1995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은희야, 엄마 용서해 줄래?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미 괜찮아요. 고마워. 내 딸.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희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괜찮아. 은희는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왜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요. 평생. 민수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이 됐어. 200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네, 아빠. 아빠가 못 지켜줬어. 미안하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지켜주셨어요. 그때 믿어주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 저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컸어. 우리 딸.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은희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제 이야기요.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은희는 세 자녀를 모아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은희를 안았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요? 하루하루 살았어.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2005년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의 딸이었습니다. 은희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가 지켜줄게. 손주가 자라며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셨어요? 오래 했지.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참 좋더라.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좋아요. 은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2012년 은희는 학교에서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졸업식에서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될래요. 은희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 사랑해. 교무실을 나서며 은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잘했어, 은희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은희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영상이 올라가요. 오, 신기하네. 처음에는 요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점점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할머니 요리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목소리가 편하네요. 할머니 영상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은희는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은희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울었어요. 힘내세요.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 여성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25살입니다. 어렸을 때 삼촌에게 당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상담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은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응원할게요. 그날 밤 민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말한 거. 아니, 하나도. 은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둘은 오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좋은 사람이 됐어.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당신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 용기도 인내도. 은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 잘 살았지? 네,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2024년 겨울, 은희는 손주들과 떡국을 끓였습니다. 막내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공주. 할머니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은희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아프지 않아요? 조금은 아파. 그런데 괜찮아. 아픔이 있어도 살 수 있어. 손녀가 은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무슨 차이예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3자녀 7손주. 이게 내 삶이구나.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팠지만 이렇게 살아냈어. 밤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1968년 평택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별은 차갑고 먼 것이었지만 지금의 별은 따뜻했습니다. 잘 살았어. 은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팠지만 견뎠어. 그리고 이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감기 걸려. 들어와. 조금만 더 있을게요. 같이 있을까? 네. 민수가 은희 옆에 섰습니다. 둘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했죠? 당연하지. 정말 행복했어.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럼 우리 100살까지 살자. 은희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100살까지.
카메라가 천천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별빛 아래 서 있는 노부부. 그들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두려움은 길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끝내 걸어 나오면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은희 70세. 1968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야기. 화면이 완전히 꺼집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희망이 남습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남아 빛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한 줄기 빛이 세상에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